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의 제한이 있는데요. 이 소멸시효의 제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네, 크게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이제는 유언대용 신탁도 이에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예, 보통 상속의 개시와 증여 등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내의 기간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상속의 개시, 증여 등의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안때를 뜻한다고 해서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권리 구제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류분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법원은 좀 더 유류분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관대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명확하게 상속의 개시와 증여 등의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서는 이런 넓게 보아 유류분을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유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보통 상대방 피고 측에서 원고가 이미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네. 내용 증명이나 메일 등 당시 명확히 이에 대한 자료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모든 케이스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관계, 상속인들 간의 관계,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및 형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단기 소멸시효뿐만 아니라 장기 소멸시효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사실 장기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라서 단기 소멸시효와 달리 상속인 개개인의 인식에 문제가 없이 그냥 딱 잘라서 피상속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의 경과로 명백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장기 소멸시효인데 사실 이 10년이 지나면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긴 한데요. 다만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부동산을 유증받은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은 채 유류분 장기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례에서 신의 측 권리 남용 위반이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 사례의 결론을 일반화시키기는 좀 쉽지가 않겠지만 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례네요. 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소멸시효가 문제가 된다면 미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하는 것이 좋죠. 그렇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경우 제척 기간이 아닌 소멸시효로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두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또 이 가압류, 가처분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유류분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네. 판결을 받고 나서 이 강제 집행을 하기에 용이하다 이런 장점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청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한 사정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 즉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권리 구제의 방법이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비 율쌤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